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에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모두 1%대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하루하루 다르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시간대별로 오늘은 또 달라지기도 했죠. 자, 결국은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모양새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 증시가 호재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자, 이 안에 섞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그리고 김민성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서 김윤아 아나운서가 브리핑을 해주면서 우리 증시의 체력이 좀 단단해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박철순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사실 지금 국내 증시 주식하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미국이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는 게 자연스럽다는 판단이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오를 때 많이 오르지 못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호황이 있는 조선이라든지 이런 원전이라든지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공략 또는 좀 바닥권에서 아직 올라오지 못해서 키 맞추기 흐름이 예상되는 종목들 충분히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사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국내 증시도 지수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 증시 올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은 오늘 일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오늘 또 시장이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급을 좀 보게 됐는데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좀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에 대한 수급은 그래도 좀 유의미한 수급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는 이슈도 계속해서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증시가 좀 더 선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화 가치도 가장 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달러도 여전히 고환율 그리고 엔화랑 위안화까지도 지금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화만 약하지만 그럼에도 외국인은 국내 증시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원화 자체가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간다 이게 아니라 정치적인 불확실성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부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대외적인 변수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다라고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유입 자금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원화 가치도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지수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외국인에 대한 포지션은 여전히 증시에 대한 멀티플 자체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 원화 가치도 굉장히 저렴한 구간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라서 지금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시장을 참여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섹터로 들어가 볼 텐데 일단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가 발효가 됐고요. 그리고 한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면세 쿼터가 폐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관련주 흐름도 보셨을 텐데 네.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향후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고 계신지요? 일단 저는 철강 쪽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그래도 기대감이 좀 많다 우려감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관세가 25%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악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예. 당연히 관세는 안 좋은 거긴 하잖아요. 사실 판매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줄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지만 다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받은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지금 동시에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하고 있는 철강 기업들과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동일하게 지금 관세를 부과를 받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철강 업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소비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좋은 점도 좀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은 관세가 부과가 되긴 했지만 이제 수출 물량이 원래 한계가 있었어요. 한도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폐지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철강 업계들은 과거에는 딱 요거 한도까지만 팔면은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이상까지 팔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아마 또 미국 시장에 제동을 미국 시장에 이제 투자를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룸도 좀 열려있게 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다른 점, 좋은 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철강 쪽은 또 기대감이 있죠.
미국 트럼프가 이제 LNG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철강 제품들 우리나라 사실상 중국 제품보다 이 굉장히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엄청난 수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방산업 산업의 어떤 업황은 상당히 기대감이 더 많다 우려감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동안 항상 철강 알루미늄을 두고는 이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있었는데 기대감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싣는 박철순 매니저의 분석이었고요. 김민석 매니저님 같은 시각이십니까? 네, 뭐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가보다는 좀 받을 수 있는 수혜 업종들이 좀 더 많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인플레를 무시하고 이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게 개인적인 뇌피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휴전의 모멘텀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휴전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공급망이라든지 곡물에 대한 공급망 이런 게 또 정상화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음식료라든지 에너지 가격도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인플레가 좀 더 잡을 수 있는 효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관세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커지기 시작을 하는데 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인플레가 좀 더 완화되는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대가 조금 비싸지게 된다 하더라도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사실 많이 팔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마진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많이 바라보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도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일부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 관련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강한 시세를 많이 보여주거나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강한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는 산업이라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브리핑을 분석을 전해주시는 동안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옆쪽에 쭉 나갔는데 뭐 어떤 종목들은 분명히 이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종목들은 반짝 지금 함께 관심을 받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판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잘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전에 또 두 분이 함께 가지고 왔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 재건 관련 종목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다렸던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에서 만나서 굉장히 긴 협의를 했고 30일 동안 휴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뭐 재건주가 안 오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기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 올랐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좀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오늘 시장 대비 많이 밀렸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는데 일단 오늘 빠지는 거는 사실 뭐 악재가 있다라는 거 아니고 오히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은 재건주들은 오히려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히려 주가가 뭐 삼부토건도는 3% 빠졌고요. 대동기어도 2%대, 뭐 현대코퍼레이션도 5%대 낙폭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못 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오히려 하락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종전은 사실 뭐 언제 될지 사실 누구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방향은 종전으로 가겠죠. 그렇다면 가장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가운데에서도 지금 기존의 사업 기존의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회사들,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 어떤 MOU를 체결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어떤 우크라이나와의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라면 일단 지금도 굉장히 접근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SY도 마찬가지고요. 김성민 기자 추천드렸던 대동도 마찬가지고요. SG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관련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이 세 기업들 정도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지금 뭐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들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 보셨고 어떻습니까? 이후에 러시아 측과도 좀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네. 30일 휴전 말고 뭐 종전까지도 얘기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비로소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 종전은 개인적으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종전은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러시아가 먼저 이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먼저 전쟁을 건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다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까지 과연 푸틴이 끌고 갈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가장 이제 좀 어느 정도 협상이 될 수가 있는 거는 휴전밖에 없다. 그래서 예.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장기전인 이제 휴전이 계속해서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이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만 되더라도 이제 재건에 대한 프로젝트는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휴전만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관련 기업들은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세가 약간 오전에 반짝하고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게 러시아의 이제 입장이 아직 들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푸틴이 갑자기 이걸 거절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부 세론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평화협정을 먼저 진행했던 게 미국이랑 러시아랑 먼저 우크라이나 없이 진행을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러시아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랑 같이 이제 협상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얘기가 잘 됐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큰 이변이 없다라고 하면은 동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대를 많이 할 수가 있는 게 한번 휴전을 하고 쉰 다음에 다시 싸우기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무기 장비를 다 내려놓고 나서 이제 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30일 뒤에 다시 싸우자. 약간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군인들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도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휴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계속해서 연장이 되면서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후방 지역이라든지 중심 지역은 재건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는 바로바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우크라 재건을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기대감 속에서 좀 일제히 관련주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실제 이제 휴전 혹은 종전이 좀 가시화되면서부터는 이거 진짜 우리 기업들이 가서 좀 돈 좀 벌어올 수 있는 거야? 수주를 좀 딸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문들이 붙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모멘텀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한번 전쟁을 겪고 나서 한강의 기적을 보여준 한국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빠르게 좀 일어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기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 그걸 통해서 재건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하는 이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대한 좀 기술력에 대한 수출 계속해서 좀 많이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 이제 원화도 계속해서 가격이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력이라든지 좋은 장비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게 또 한국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원화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고 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들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건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국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혜를 안 받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중장비라든지 이제 트랙터 이런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적이 찍힌다라고 하면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수혜였네라는 거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좀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17년도에 보시게 되면은 대북주가 좀 그랬습니다. 그냥 코에 붙인 코걸이식으로 해서 이것도 대북주 저것도 대북주 하면서 그렇죠. 예, 예. 막 다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비슷한 모멘텀으로 해서 수급이 좀 여기 재건된 모멘텀으로 순환매가 좀 많이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또 한 번 그런 뭐 테마 순환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고 실체가 있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잘 좀 나눠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의 장세를 보면 관세를 좀 회피해서 다른 쪽으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나 뭐 이런 업종들을 많이 주목하면서 실제로 경제 방송에서도 추천도 하고 언급도 하고 실제 투자자분들도 그런 쪽에 주목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시선에서 바깥으로 나가 있던 반도체가 스물스물 많이 또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관련 이슈를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오늘 좀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한 11%대 오늘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한솔케미칼도 7%대 상당히 시장 대비는 강한 모습들을 보였던 게 오늘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일단 가장 뭐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됐던 이유는 이 레거시 반도체
반도체의 업황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에 계속적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반도체 주가를 못 가게 했던 게 이 레거시 반도체가 살아나지 않았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 레거시 반도체 반등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디램 가격이 빠르게 먼저 반등해줬고요. 그 다음에 낸드가 올해 본격적인 회복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레거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업황이 살아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도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동안 증시를 억눌렀던 반도체주를 억눌렀던 이 걸림돌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완신 정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도 어느 정도 늘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가형 AI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방으로 수요가 살아나면서 레거시 반도체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들 종목들 빠졌던 종목들 이제 천천히 반도체도 담아갈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실적이 아직 안 나오는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실적 나오는 종목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40% 이상 급증했던 종목들을 한 찾아봤는데 리노공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ISC, 뭐 TSE, 마이크로 컨텍스톨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적이 빠르게 확인되는 종목들, 숫자가 보이는 이런 종목군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시점마다 이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 하방을 가장 잘 막아줄 수 있는 거는 실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거시 반도체의 좀 훈풍을 가장 반길 만한 건 김민성 매니저가 아닐까 싶어요. 좀 일찍이 주목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소외돼 있을 때부터 네. 봐야 한다. 실제로 편입도 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강대국입니다. 여전히 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에서 뒤지지 않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레거시 모멘텀이 반등이 나와야지만 한국 증시도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업황 자체도 계속해서 바닥이고 재고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증거과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업황 자체가 바닥이면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할 게 아니라 모아가는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GPU가 굉장히 또 잘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GPU에 대한 강대국, 이제 미국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레거시 중에서 낸드 플래시에 대한 기술력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특히나 낸드 플래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미국보다 한국에 대한 상승룸이 훨씬 더 강할 수가 있는 거고 작년이랑은 좀 완전하게 상반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반등이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 업황도 올라가고 관련된 기업들도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체인, SK 하이닉스에 대한 밸류체인도 같이 연계성을 이제 이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작년에 우리가 놓쳤던 기회들을 올해는 크게 가져갈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커다란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사이에 DDR5 가격이 6% 이상 상승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이제 가격 인상을 하는 업체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았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된다면 반도체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자 오늘 삼성전자가 2%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거의 6%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GTC 일정도 다가오고 있어요. 네. 일단 뭐 GTC 일정이 뭐 크게 어떤 버라이어티하게 주가의 상승을 뭐 이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또 기술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또 테마도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테마들도 결국 수급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행사 같은 경우는 항상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나쁠 건 아니고 오히려 주가에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일정 매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니저님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섹터는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뭐 조선이나 방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고 살짝 다시 올라오는 흐름인데 먼저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혹시 일단 바라보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사실 뭐 둘 다 좋은 장점이 많잖아요. 지금 예. 예를 들어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LNG 프로젝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 MRO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죠.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국방비를 좀 줄인다고 하니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좀 국방비를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빠질 때마다 조금씩 공략을 해봐도 된다라는 판단인데 문제는 방산주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대표 종목군들은 굉장히 비싸긴 하거든요. 그래서 PR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빠르게 또 눌림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조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 대비 주가가 부담이 좀 확실히 덜합니다. 뭐 90배까지 PR이 형성되는 기업들이 많은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성강밴드라든지 뭐 태광 이런 기업들 기자재 같은 경우는 사실 20-30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상당히 많이 수익 대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비중을 이동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방산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역시나 비싸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는 종목들보다는 역시나 순환매를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다만 당연히 실적은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실적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대형주, 대표주들 대비했을 때 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시점이 3월 말이 다가올수록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공매도 이슈랑 얽혀서도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이게 공매도가 시작하면은 무조건 올라간 종목들은 다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3월 31일 이후부터는 공매도에 대한 좀 투자가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끌어올린 다음에 공매도를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률에 대한 제한이 없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이게 100% 이상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르게 이제 공매도를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막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단기간에 꾸준하게 올랐기 때문에 또 차트로 봤을 땐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게 실적이 찍히면서 전망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멀티플도 같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찍히는 기업은 공매도를 쉽게 섣부르게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매도로 손실이 더 커지면서 숏 스퀴즈라든지 숏 커버링이 진행이 될 수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산업들은 조심스럽게 또 기관들이 이제 공매도를 섣불르게 진행을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은 거품이 낄 때까지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조선과 방산 모두 신고가 영역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선도 굉장히 좋지만 방산에 대한 모멘텀은 올해도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이제 금액만 보더라도 한 95억 달러 정도를 수출했다라고 하는데 올해 전망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200억에서 240억 달러까지 더 많은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전망 자체가 유럽에 대한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출이 높아질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유럽은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소식까지 만들어지고 방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출 장모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올해는 더 많은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공매도를 이겨낼 정도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좀 방산 쪽은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조금 더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하고 방산 얘기까지 하고 나니까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오늘 이제 과거에 유명했던 태조 이방원 네. 앞에서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태조유방원이 뭐 다시 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들이라서 아직도 뭐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탑픽 종목이 속한 섹터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과연 두 분은 이렇게 많은 이야기, 분석을 전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섹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K뷰티가 나왔고요. 저출생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뷰티부터 들어볼게요. 이 K뷰티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분야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화장품이 대표적으로 떨어질 거고 미용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K뷰티 관련된 회사들이 엄청나게 흥행을 하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지 인기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K뷰티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추천할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뭐 올리브영도 매출이 오늘 4조가 넘어가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K뷰티 제품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드렸던 APL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우상향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 제품들도 한국에서만
제품이 많이 팔린다고 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을 계속적으로 확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뷰티 관련된 종목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한 외국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역시나 K-뷰티 관련된 종목분들에게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거의 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이제 방한 외국인들이 늘어났는데 와서 이제 화장품도 사고요. 와서 보톡스도 맞고요. 여러 가지 뷰티 관련된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한 외국인들이 많아질수록 역시나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K-뷰티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또 이제 걱정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 중국 시장이었거든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한한령 때문에 약간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일단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고요. 앞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수요를 계속적으로 진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또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보톡스 관련된 이런 제품들도 계속 수요가 늘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시장은 또 추가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K-뷰티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고 다음은 김민성 매니저가 저출생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거 맞나요? 한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사실 기억해보면 이제 김민성 매니저가 지난 뭐 1등을 할 때 보면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섹터를 미리 가지고 와서 좀 큰 수익률을 얻기도 했단 말이죠. 네. 저출생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때 전에도 이제 아가만 컴퍼니 갑자기 뜬금없이 가져와서 또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예.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연간 출생아 수가 이제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좀 강력한 모멘텀 대비해서 시장에 대한 부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저출생 연간 신생아에 또 이제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출산하게 됩니다. 예.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출산을 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이 출산 과정에서 준비할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준비를 하면서 아이용품을 미리미리 사야 되면서 보니까 여기서 출산화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아이용품을 사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출생화가 반등이 나올 때 거기서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출생화도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아까도 메모리 반도체 바닥 찍고 업황이 반등하는 것처럼 예. 출생화도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많이 강하게 길게 끌고 갈 수가 있겠구나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관련된 기업들 차트를 쭉 돌려보니까 이제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차트를 다 같이 그려놓고 있으면은 순환 사이클이 왔을 때 좀 더 수월하게 강한 시세가 동반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서히 저출생 관련 중에 이제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걸 좀 차트로도 봐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주목할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실생활에서 주변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몸소 이제 보여주시는 게 이제 김민성 매니저님의 오늘 선택인 거고 그러면 탑픽 종목이 이제 궁금해지기 때문에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제 예상에서는 좀 어긋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의외인데 녹시자 웰빙 먼저 들어볼게요. 네, 녹십자 웰빙을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는 기술적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태반 주사제 관련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입니다. 라이넥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태반 주사제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77%에 육박을 합니다. 엄청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이넥 자체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2024년도 10월 달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라이넥을 투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중국 매출이 성장할 거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매출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그리고 실적도 함께 레벨업이 되는 모습들을 아마 올해는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아주 기대를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두 번째로 이제 톡신 신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뷰티 쪽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이니바이오라는 회사, 톡신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도 지금 중국의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되고 시판 허가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판 허가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주가는 또 한번 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역시나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105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30원대까지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67억 원대에서 75억 원대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저가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연 저점 구간에서 지금 이제 반등을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딱 신규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 바로 녹십자 웰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로 다시 돌아온 녹십자 웰빙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셨고 혹시 그렇다면 김민성 매니저님도 아가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꾼비네요. 네, 앞전에서 아가방 한번 제가 체크드린 적이 있는데 꾼비도 마찬가지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출생아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출생 관련된 기업들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출생아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이제 포인트로 계속해서 현금 정책이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요새 들어선 출산을 하면은 굉장히 또 포인트적으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예.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유아용품을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꾼비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이런 기업이 또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꾼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온오프라인에 대한 진출 사업이 계속해서 인프라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올해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자리 가격대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턴을 돌리고 있는 구간인데 업황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실적도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관련된 기업들이 비슷한 차트를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24일선 기준 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224일선 위에 있다는 거는 오랫동안 물려있는 매물대보다는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이어졌을 때 오랜 기간 동안 물려있는 매물들이 이제 올라가는 걸 방해하면서 계속해서 던지게 된다라고 하면 상승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위에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반등할 때 좀 더 힘있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로투세븐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차트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테마적인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꾼비이기 때문에 꾼비를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도 띄워서 이제 확인을 해 주시는데 확실히 작년 11월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어느 정도는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이 저출생 관련주들의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꾼비 오늘 이제 종가가 7,910원 마감이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요? 일단은 박스권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스권 상단이 10,000원대 라인에서 한번 막힌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는 10,000원대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라인을 좀 힘차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박스권이 13,000원대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 10,000원에 대한 돌파 유무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을 좀 더 많이 크게 가져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이 되니까 우선은 10,000원대를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6,400원대 라인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박스권 안에서에 대한 방향성 잘 체크해 보시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10,000원을 잘 넘어서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자. 1차 목표가는 10,000원이고요. 손절가 6,400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녹십자 웰빙도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 저점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항상적으로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 높은 지지선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지지선 구간에서는 항상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확률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뭐 9,500원이라든지 1,500원 이렇게 단기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좀 낮게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종목이 역대급 실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까지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12,000원까지 높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뭐 크게 잡을 것도 없습니다. 일단 지난 7, 8월 때 저점 구간이죠. 8,000원 정도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만하다. 12,000원이 목표가였고요. 손절가는 8,0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이미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좋은 수익률을 내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실적 발표는 편입한 종목들의 지속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1,000%의 수익률, 텐베거에 도전하고 있는 네 분의 매니저 수익률 변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상승률입니다. 요즘 박철순 매니저의 기세가 좋습니다. 11% 상승하면서 당당히 1위 자리에 올랐고요.
2위는 송유율 매니저인데요. 이제 num률을 벗어나서 송유율 매니저가 10%로 2위를 차지한 모습입니다. 3위는 박춘현 매니저가 8%, 4위는 김민성 매니저가 6% 상승하면서 이렇게 네 분 매니저들의 수익률 변화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변화가 있었던 만큼 합산 수익률에도 조금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기준으로 한 합산 수익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982%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정말 텐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이 합산 수익률에 어느 분이 가장 많이 기여를 했을까요? 1위는 여전히 박춘현 매니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337%로 굳건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송률 매니저가 빠르게 따라오고 있죠.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송률 매니저인데요. 263%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위 박철순 매니저가 200%의 수익률을 돌파하면서 202%를 차지한 모습이고요. 김민성 매니저는 18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민성 매니저님 다음 주에 출산 계획을 앞두고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빠의 힘으로 4위를 탈피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분들의 수익률 탑5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의 탑5입니다. 1위는 계속해서 클래시스인데요. 37%의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고요. 오늘 클리오가 새롭게 탑5에 등재가 됐습니다. 2월 18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18%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의 수익률 탑5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음 AI와 해성 BS가 20%대가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한결과 컴퓨터, 한국정보인증이 각각 19%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매니저분들의 수익률 살펴봤고요. 이어서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윤 아나운서가 특별히 좀 응원을 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압박 아닐까요? 압박가 아니고 압박이었다. 약간 무언의 압박을 느낀 것 같은데 좀 더 예. 분발하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죠. 그때도 이제 약간 4등으로 확정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째려보긴 했는데 예. 열심히 째려보면서 반전에 대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한 10거래일 이상 남아 있으니까 네. 예, 반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자, 박철순 매니저님 포트를 보면은 뭐 1등이 클래시스 그리고 새롭게 또 5위에 클리오도 들어오고 K뷰티 오늘 또 뭐 편입을 하고 여러 가지 좀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리뷰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그래서 K뷰티를 설명을 좀 드렸던 겁니다. 업황이 워낙 좋고 지금 사기 좋은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소개를 드렸는데 매수 타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바닥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에도 수익이 많이 났는데 클리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클리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이제 화장품 기업이죠. 색조 화장품의 명가로 불리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역사적 적정구간까지 내려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순이익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간 근데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 이게 조금 주가를 좀 끌어내렸던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이상의 고성장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회복과 더불어서 주가도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상향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일단은 골든크로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평선 차례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최근 3, 4개월 동안 가장 고가권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기관들도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도 수급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오는 계속적으로 목표가 유지하시면서 75,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언급해 주신 코스메카 코리아도 최고 수익률 10% 순항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김민성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월요일만 하더라도 굉장히 귀여운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던 대동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의 윗꼬리를 만들긴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약간의 윗꼬리를 만들어졌지만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은 이번 달 내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휴전에 대한 계속해서 이제 휴전에 대한
모멘텀이 승인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강한 상승이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정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기대 수익률을 많이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세만 걸어준다라고 하면은 강한 시세가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좀 한 방에 있는 종목이라서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이제 또 16,000원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순위가 또 크게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또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부족한 정보들 못 다 전해드린 이야기들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리뷰하려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오늘 저녁 10시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 오셔서 추가해드린 종목에 대한 내용들과 그다음에 현 시장 대응 전략까지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밴드에서 박철순을 검색해 주시고요. 김민성 매니저님. 네,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또 육아휴직을 간다 하더라도 이제 밴드는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밴드 오셔가지고 정보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출산이기 때문에 무료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순 매니저님 방송 잘 들어오시고 저는 밴드 오셔가지고 장중에 대한 이벤트 계속해서 체크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스쳐가듯 얘기한 육아휴직 이야기를 듣고 놀라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뭐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4월 달에는 모든 방송을 약간 쉬었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아이랑 이제 아내를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4월에는 제가 이제 템베거 플러스 이제 매일경제 방송 모두 다 잠깐 안 비실 거니까 사위했다고 쫓겨나는 거 아니고요. 이제 다시 돌아올 예. 거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아닌 거죠? 네, 이게 예. 타이밍상 1등하고 딱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 또 이상하게 또 4위로 이제 분위기가 몰아가는 것 같아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4월 1일 날 갑자기 안 나와서 어제 잘렸나 보다 생각하실까봐 그거 전혀 아니고요. 이제 민성 AI는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3위로 네. 예, 이번 분기를 마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주총회는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이제 신의 한 수가 이어집니다. 최근에 신의 한 수 코너 관심 갖고 많이들 애청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